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오늘도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하 기자님. 지금 총선이 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양 당이 지금 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대 여야 예. 정당. 지금 예. 보면은 이제 국민의당서부터는 굉장히 자부심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1당, 제2당이 아주 앓는 네.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은 지금 자체 분석 결과 과반석 못한다. 이러면서 네. 사방 돌아다니면서 계속 표를 결집시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일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150석 앓는 소리를 해야 180석이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1야당으로 만들어줘야 예. 본인들한테 몰표를 줘야 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호남과 수도권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도 예. 지금 수도권하고 부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구도. 그렇습니다. 특히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몇몇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많게는 6석, 적게는 4석 이상 균열이 날 수도 있다라는 그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어쨌거나 주목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부산과 경남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표 방지 심리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이 원내 교섭단체를 넘어서서 30석에서 40석까지 가까울 수 있다라는 예. 제3지대 정당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계속 타진함으로써 본인들에게 던지는 표가 사표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게 좀 일부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40석 이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3당으로서는 최고의 성적이죠. 우리 평화민주당이 있었군요. 그때 당시에. 예. 그러니까 평화민주당을 빼놓으면은 최고의 그런 성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예, 맞습니다. 예. 자, 일단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사과론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호남 방문한다는데 막 붙잡기도 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 예. 방문을 하라고 떠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지금 왜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김홍걸 박사 DJ의 그렇죠. 그래서 김홍걸 박사가 당대표 선거 시절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 문재인 대표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이 호남의 정서를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어느 정도 좀 감안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광주의 후보 하나가 삼보일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준호 후보인가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문재인 대표는 선거용이라고 일축하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그것이 맞다도이건 아니던 간에 현실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진단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소문 중에는 친노가 호남을 이용하기만 한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에 문재인 지금 현재 전 대표가 당시 비서실장을 활약했을 시절에 호남을 홀대했다. 이런 소문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도 홀대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KTX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표에게 좀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 또 하나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믿음직스럽지 않다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특히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홀대를 했다라는 건 좀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고요.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 일단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진단이 있는 겁니다. 당 내부에서요. 예. 그렇죠. 이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 있는 비노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사실은 세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건 뭔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광주 분위기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이용섭 의원도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모습은 8석 다 국민의당한테 넘겨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예. 이게 사실은 그 말씀하신 반문 정서, 이게 예. 뭐 가면 갈수록 더 세지고 있다는 그런 반증 아닙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요. 예. 사실 이제 아까 얼핏 언급은 하셨지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구성 자체가 네. 호남과 뭐 민주화 세력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위로 구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그 호남의 지지층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네. 어쨌거나 그런 그 진단이 나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 문제 지적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론조사는 표본 오차 범위가 크기 때문에 특히 지역조사는 크기 때문에 추이나 추세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좀 감안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여론조사를 보자면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경우가 그 광주만 따지자면 8석 중에 6석, 많게는 6석, 적게는 뭐 5석 이상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져서 국민의당이 앞서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예. 뭐 추세만 보자면 어쨌거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그 후보들이 신인이라는 점 그리고 국민의당은 현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가 예를 들면 뭐 붙고 있거나 그러니까 1위와 2위가 추세적으로 붙고 있거나 벌어지고 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오늘부터 나머지 그 선거일까지 이 추세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부산에는 또 이제 동남권 신공항이 또 핵폭탄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건 뭐 총선 때 대선 때마다 이렇게 쓰다가 뭐 없어지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 변수가 될까요? 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에서 5석만 밀어주면 동남권 신공항 가지고 올 수 있다. 아니 근데 그게 새누리당이 했던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지역 정책이라는 게 뭐 어찌 보면은 어떤 측에서 봤을 때는 또 계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또 건설 공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 지역에는 어찌 됐거나 경기 활성화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선거 때에 이게 좀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래서 새누리당도 어쨌거나 이 동남권 이 신공항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나왔을 때 대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카드죠. 그렇죠.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이슈를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부동층의 표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총선 국면에 딱 본격적으로 접어든 이후에는 이슈를 선점하는 그런 모습은 있어요. 뭐 그런 측면은 있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세가 확정돼가는 느낌도 듭니다. 추세적으로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게 참 답답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지역별로 신인을 공천한 곳이 많기 때문에 뭐 이 시간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골든 크로스를 가느냐 마느냐는 현역과 어쨌든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후보 단일화는 참 어렵고 좀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또 좀 더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였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김성수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김성수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탈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자료 정말 대박인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 자료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1,150만 건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조세 회피처 자료가 폭로가 됐는데요. 이 자료는 뉴스타파 그리고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가 공개한 자료입니다.
내용이 너무너무 방대한데 이번 이 유출 자료에는 뭐 각국 정치인, 기업인 등 유명인사 이름이 대고 올라와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다 코리아, 한국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게 되면 무려 15,000여 건에 달하는,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 주소로 기재한 한국인 이름만도 195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3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된 바가 있죠. 예. 당시에도 이제 뉴스타파가 버진 아일랜드, 예. 케이만 제도와 같은 이 조서의 피처를 통해서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했고요. 당시 국세청이 원본 자료를 입수해서 이듬해까지 총 48명에 대해서 세부조사를 해서 예. 무려 1,300여 원에 달하는 이 추징금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난 바가 있어 충격을 줬습니다. 아, 지금 저도 이 자료를 봤는데 뭐 푸틴을 가리키는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시진핑 뭐 측근도 나오고 뭐 참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 뭐 메시와 성령도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일단 이번 공개 자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현 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탈세한 혐의가 포착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일단 금감원이 단독 수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는 뭐 전현직 유명인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푸틴 러시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 뭐 여기에는 이 국내 인물 가운데서 가장 주목을 끈 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씨가 명단에 포함된 겁니다. 네. 일단 뉴스타파의 주장은 재현 씨가 2012년 5월 18일 세 개 회사를 설립했는데 스스로 주주 겸 이사로 취임했다. 근데 이 세 개 회사는 1달러짜리 주식 10,000주만을 발행해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유령회사의 주소지가 이제 버진 아일랜드 소재 빌딩입니다. 예. 뭐 해당 업체 외에도 수천 곳의 유령회사들이 주소지를 삼고 있는 곳이어서 더욱더 눈길을 가고 있고요. 예. 물론 물론 뉴스타파 측이 이제 재현 씨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만 뭐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개인적인 사업 목적에서 회사를 설립한 건 맞다. 그러나 회사를 이용해서 아무것도 이득을 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사태가 확산이 되니까 일단 국세청은 공조를 통해서 한국인 명단 확보, 자료 분석한 뒤에 탈세와 관련된 정황을 나타나게 되면 수무조사에 착수하겠다라는 건데 언제나 국세청은 뒷북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네요. 뭐 아무튼 조금 더 꼼꼼히 따져봐서 이 상황들 아주 뉴스타파가 이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 이사 이름을 뺐을 때 요때가 아주 교묘한 상황이었다라는 정황까지도 잘 내주고 있는데 뭐 좀 우리 국세청이라든가 좀 꼼꼼하게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분 이내 신속 대출 등의 대출 문자 저한테도 진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 대부분이 불법 무등록 대부 광고죠. 그렇습니다. 신용 조회 기록 없습니다. 대출 금액 바로 5분 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솔깃한데요. 이게 은행을 자칭한 불법 대부 광고입니다. 금감원이 최근 2년 동안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21,000여 건을 이용 중지시켰습니다. 사실 지금 이 금감원은 불법 광고로 서민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처럼 이에 노출된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90일 동안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 2014년 2월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이용이 중지된 전화번호가 총 21,000여 건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아, 놀랍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뭐 시티은행, SC제일은행을 사칭한 팩스 광고도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은행들은 팩스 광고를 통해서 대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 범죄인데요. 그래서 이 금감원은 서민금융 1332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런 불법 대부 광고 미등록인지 아닌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미등록 여부 확인 가능한데 우선 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등록인 조회가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대출 모집인에 대한 확인도 대출 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 은행연합회에 가보면 대출 모집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예전처럼 김미영 팀장 이제는 적발해낼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사진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불법 대부 광고의 경우에는 고금리 불법 대출뿐만이 아니라 개인 신용 정보도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광고물 사본을 받다, 사진을 받다 이럴 경우에는 금감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
지금 시민감시단이 불법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금감원에 신고를 하면 금감원은 이제 바로 전화번호 중지를 의뢰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90일간 사용 정지한다. 예, 아주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축은행, 카드 등 제2금융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뿐 아니라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에게도 고금리 대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 저축은행, 캐피탈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도 신용도가 최고 등급 1등급에서 3등급인데 모두 최저 연 10% 그리고 최고 13%가 넘는 이자를 물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들 신용등급이면 은행권에서조차 이 신용대출로 3에서 6%대로 이자를 무는 굉장히 저리로 이용 가능한데 네. 이걸 제2금융권이라는 이유로 거의 3배 높게 이자를 챙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좀 막을 수 없는 건가요? 사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거는 이제 고객의 대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걸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 이자를 좋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 낮게 대출 이자를 책정해라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가 알아서 그럼 조심할 수 있는 밖에 없다. 그런 방법밖에 없다. 가능한 한 신용도가 좋다면 제2금융권보다는 제1금융권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면 이자도 이자 부작이지만 나중에 연체했을 경우에 신용등급이 바로 급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모든 대출은 은행에 가서 알아보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은행이 문턱이 정말 높거든요. 이 문제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 은행 좀 주목되고 있는데 좀 빨리 업무를 좀 개시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예, 김성수의 오늘 4월 5일 순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식목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요즘처럼 분위기가 뜨지 않으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지금 선거까지 끼어 있어서 오늘이 도대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한 번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생각해보고 특히 아이들에게 나무 한 그루 심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김광석의 나무로 선택을 했는데요. 그 노래 듣기 전에 오늘의 퀴즈 정답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투표는 투표입니다. 그런데 투표일에 당일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할 수 있는 투표를 다 통합해서 사전 투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시사 퀴즈 정답은 사전 투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답 올려주고 계신데요. 정답은 추첨을 해서 이후에 댓글로 당첨된 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 김광석의 나무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의 김성수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한결같은 빛 속에 서서 젖는 나무를 보며 눈부신 햇빛과 개인 하늘을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